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첩법 드디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의 범위를 북한과 관련되는 것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중국 간첩, 일본 간첩, 미국 간첩, 러시아 간첩, 다른 나라 간첩들은 다른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관련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간만에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외국 산업 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형법 제98조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적국, enemy, 적국,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아놨습니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이 외국은 우리나라 빼고 다 해당되는 거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인도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첩 행위를 좀 폭넓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 간첩 행위도 외국과 의사 연락, 즉 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입니다. 외국과 오간 의사 연락을 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포함됩니다. 자, 기존의 간첩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이거 개정돼야 된다라고 이제 급물살을 탄 것이 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쪽 블랙요원 신상을 그냥 중국인입니까? 쪽으로 완전히 그냥 넘겨져 버리는. 그래서 블랙요원들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블랙요원들이 신변에 이상을 느낄 정도로 다 철수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면요,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 등에도 간첩 행위로 간첩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산업 스파이 활동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11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 SBS 보도, 오늘 조선일보 사설 등을 보면은 SBS 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국립대 유학생, 중국인 유학생 3명 이야기 해드렸죠. 20대가 2명, 40대가 1명. 이 40대가 제가 볼 땐 주동자입니다. 이 40대는 9년 전에 부산의 국립대학에 유학을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기업인가 어디 다니다가 다시 나왔다고 해요. 근데 보통 40대 돼서 박사과정 잘 안 하거든요. 이미 30대에 박사과정 끝내고 자기 나라 가서 그 나라 아이들 가르치지 40대에 박사과정 하러 다시 온다? 이게 수상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게 포착이 됐냐 하면은 부산 남구 영호동입니까? 거기 보면은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해작사. 우리나라 모든 해군의 함정, 잠수함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거기서 다 컨트롤 타워가 해작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5, 6도 맞은편에 있는데요. 거기 뒷산이 높아요. 이렇게 아주 가파른 뒷산이 있습니다. 원래 그 뒷산이 천주교 관련 공동묘지도 있고 그래요.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그 뒷산에 올라가면 그 해작사 기지가 바로 보이고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미 해군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거기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다가 잡힌 거죠. 촬영하다 잡혔는데 처음에 잡혔을 때는 호기심으로 했다.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자마자 렌트카 빌려가지고 바로 국정원에 있는 내곡동으로 가서 그 옆에 있는 현인릉에서 드론 띄워서 국정원 건물 찍었던 그 중국 관광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호기심으로 찍으러 왔다. 자, 그런데 이 자들이 중국의 유학생이란 이 3명이 휴대전화, 이 전자기기 등을 포렌식을 해봤더니 2022년 9월부터 부산 해작사가 있는 그 해군기지 인근 야산을 답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드론을 띄울까, 어디서 찍으면, 그러니까 이 사실상 간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에다가 촬영 지점을 정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거 간첩단이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지난해 6월까지 부산 해군기지 시설하고 미국 선박. 부산항에는 미군 함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해작사가 있는 그 해군기지 쪽으로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산항 구조가 부산항 내양 쪽은 컨테이너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건 수심이 약간 낮아요. 한 2m에서 13m. 밖으로 나가면 5, 6도 앞 거기는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죠. 뭐 최대한 17m까지 팝니다. 거기 이제 항공모함이 들어오거든요. 잠수함도 거기 들어옵니다. 구축함, 순양함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부산 해군기지 시설과 미국 선박 등을 모두 200여 건을 촬영했다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왜 미 해군 함정을 촬영하지? 그러니까 이건 간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왜 공부하라고 했더니 들어와서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짓이나 하고 있지? 자, 그런데 미 함정이 이제 그 밖에는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이 들어오지만 안쪽에 또 팔루드 쪽에 들어오면은 주한 미군들에게 공급하는 뭐 식량이라든지 뭐 군수품 실어 나르는 또 회색 색깔의 또 그 쉽게 하면 운반선도 들어옵니다. 저는 이 바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옛날 그 팀 스플릿 훈련이나 한미 군사 훈련하면 그 배에다가 그 일단 군함 수송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함정 안에 탱크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다 실려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200여 건을 촬영했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집중적으로 330건 촬영한 사진까지 포함하면 이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이 3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포렌식을 해서 복원했더니 군사시설 관련 사진만 최소 530건에 달한다는 거예요. 하하, 한국에 공부하러 온 게 아니군. 간첩질하러 왔네. 특히 이들이 지난해 11월에 중국 SNS를 통해서 미 항공모함 칼빈슨과 함재기 F-35B, F-35B가 뭐죠, 여러분? 스텔스기죠, 스텔스기.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금 제일 빼내려고 하는 게 F-35 시리즈, 그 F-30 시리즈의 스텔스기 기술입니다. 그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본국으로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어떤 전화번호가 나왔나? 중국 공안 과장급 간부 2명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지 뭐. 중국 공안은 우리나라 저 경찰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경찰은 따로 있어요. 공안은 경찰, 검찰, 세관, 뭐 정보당국 다 합쳐놓은 게 공안입니다. 공산당의 칼이죠, 공안은. 그래서 여기에 이 과장급 간부와 통화하면서 뭐 항공모함도 찍고 윤석열 대통령 오는 그날도 찍고 드론 띄워서 찍고 하다 잡힌 거죠. 자, 이번에 국정원 건물 찍었던 중국인 관광객 저 지금 출국 정지돼 있습니다. 이 자들도 출국 정지돼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자들도 출국 정지돼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28일 날 통과될 간첩법, 이게 통과되면 이런 자들을 싸그리 간첩법으로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로 엄벌해 쳐야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한국인이 중국에서 정보기관 촬영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바로 감옥이죠, 뭐. 바로 감옥. 지금 중국이 반도체 관련 일을 하던 우리 교민을 작년 12월에 간첩 혐의로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어요. 개정 반간첩법이라고 중국 당국이 통과시킨 법이 있는데, 개정 반간첩법에 처음 적용된 한국인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회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고 법사위 통과됐고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됩니다. 하루빨리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공 수사 역량을 무력화한 국정원법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정보 빼가려고 하고 우리나라 군사시설 정보 빼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게 중국인이든 뭐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다 간첩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